어떤 분들을 그 보좌관이나 혹은 비서로 들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팩트를 갖고 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실수를 했죠. 네, 해가지고는 오히려 거꾸로 정동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언론 표현에 따르면 혼쭐이 났다 지금 이렇게 좀 창피한 일이죠. 부산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부산이 지난번 우리 그 총선 때에도 그죠. 부산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그런 그 투표에 경향을 보였고 그렇죠. 또 부산이 한국 정치의 개혁이나 변화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산 의원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런 평이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네.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달라지긴 달라졌죠, 그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는데. 네네. 예. 아니 그 사실 이제 국정감사는 목적이 정책 감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전혀 부족한 것 없었죠. 같더라고요. 네네. 예. 파고들어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따졌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큰 일이에요. 인기 영합. 소위 한방을 통해서 이슈화되는 거. 네네. 펭수가 뭡니까 펭수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또 펭수 팬들에게 혼났잖아요 또. 예. 그 국감 끝나서 이제는 공수처 출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미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을 두고 여야가 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야당 몫이 2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2명이 공수처장을 뽑을 때에도 동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낙연 지금 여당 대표가 만약에 이제 잘하자고 이렇게 2명의 야당 의원을 배치를 했는데 만약에 반대를 해가지고 공수처장이 임명 안 되면은 결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이 지금까지 왔던 그런 맥락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였을 때는 상당히 유연한 그런 모습을 가졌었는데 막상 여당의 대표를 맡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런 건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네. 반면에 또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봐라 역시 그렇지 않느냐. 2명의 몫을 준 거는 같이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 2명의 몫을 준 건데 네네. 2명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는 아예 그러면은 이 공수처법을 갖다 개정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속내 목적이라고 하는 게 뻔한 거 아니냐.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방이 지금 있죠. 뭐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본인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워낙 많이 쫓아오고 굉장히 좀 발언도 세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냐 산토끼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현재로는 집토끼의 문제가 소위 말하면은 여당 지지 세력으로부터 눈에 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어느 조사에서는 조금 앞선 결과도 나왔었죠.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죠. 네. 그래요.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6개월도 채 남질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다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의 단골 발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전에는 또 아마도 야당 대표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좀 많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농담을 했고요. 열심히 하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부산에 이미 그 진용을 만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좋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캠프를 꾸리고 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 지금 시장이 되었을 때 정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은 부산의 언론 자갈치라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알찬 뭔가 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볼 적에 뭐 하는 거냐 이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작심 발언이 사실 부산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보다 저는 더 크게 느꼈던 게 중진들이 3, 4선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시장이나 할까 한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더 오히려 큰데 네. 오히려 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 겨우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보면 비대위원장. 어쨌든 가지고 네.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우자마자 벌써 지금 흔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까 지금 하신 말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몇 선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자치단체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고 시장에 나올 사람은 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막상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좀 과하게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재중 전 의원도 부산 시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집에 가시라. 장재원 의원 비대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네네. 중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PK 지역에서 좀 있다고 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야당의 현재 모습이 지금 지지율이 또 떨어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뭉쳐가지고 내부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외부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자멸하는 거다. 공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우려를 하죠. 근데 네. 어제 보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갔는데 또 거기서는 또 네. 보수 비대위원장 갔는데 이제 보수 쪽에서도 막 뭐 오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조금 시끄럽긴 한데 그 네. 사이에 후보 간의 이제 공개적인 공방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네. 그렇죠. 이현주 전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부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지목 전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SNS에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까지 부산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네, 공개 네, 사과해라. 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슈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정치인들은 네, 뭐 네. 부고 빼놓고는 다 나오면 좋다. 네네. 일단 뭐 서로 한 방씩 찔렀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 거다로 가지고서 또 두 방 찌르면 되겠네요. 둘이서 그죠? 네. 아이. 한마디만 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정치인들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알맹이는 뭘 준비해서 제시를 하고 또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기분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한마디 하고 나서는 끝난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눈여겨 볼 때 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번 더 거들어주면 좋다. 네, 장기현 의원하고 이원조 의원이 서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예.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생각이다. 이원조 의원도 나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느냐. 기회를 준다면 난 이런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민 입장에서 그래 좀 준비가 됐나 이렇게 볼 건데 네네. 싸움질 하는 걸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런 와중에 좀 또 언론사에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아침에. 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보니까 서병수 의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현주 전 의원. 3파전이죠. 예, 뭐 오차 범위는 초접전이라더라고요. 3파전이죠. 예. 근데 지금 아마도 그 세 분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회자에서는 앞서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듣기로도 꽤 뭐 포럼이라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선거 준비를 꾸려놓은 상태이고요. 예. 물론 이 이준보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갖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현재 세 분이 이렇게 조금 입에는 좀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네. 마포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원로 정치인인데 네. 현역 의원의 보선 출마를 반대한다. 네. 이러면 이제 서병수 의원은 좀 안기가 좀 짙게 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잘못 들으면 이게 타겟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스스로 있어요. 본인 지역구에 그동안 시장의 경력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또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체 임기에서 반도 못 채운 상황에서 또 뭔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 김영춘 전 의원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서병수 전 시장 현 국회의원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부산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뒤에 얘기할 게 있어야 되는데 김영춘 의원 전 의원이 만약에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다른 두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김영춘 의원이 나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서병수 의원이 자리를 빈다라고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지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게 그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뭐 경선 룰 어떻게 정할 건지 다음 달부터라 했습니까? 하여튼 뭐 또 이제 공청회도 한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천 여부 이런 것도 결정 못했는데 이번에 같은 여론조사 보니까 눈길을 끄는 게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영춘 전 의원과 함께 이제 시장 후보로 그 전부터 좀 거론이 되어 오던 인물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은 소위 그 성추행 사건들 때문에 당헌 당규에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부터 지금 해결될 필요가 있겠죠. 여당은. 근데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후보군 자체 아예 언급이 안 됐었는데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쪽에서는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를 박인영 전 의장을 넣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론조사에 누구를 넣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론조사의 그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을 갖다 말씀을 하셨네. 지금 여론조사 이 프라임 경제가 싸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잠깐 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정치권이 이제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여야의 평가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렇죠. 좀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분의 공을 앞세우고 또 칭송을 하고 어떤 점을 배워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이를테면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러나 새로운 이재용의 삼성은 새로운 어떤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가 좀 아니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 포용이 있고 좀 예의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공헌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적에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자세로 예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각 당뿐만이 아니라 신문도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언론도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무슨 뭐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그거를 지금 아예 장례도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끝난 다음에 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성대 윤리교육학과 조경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